막아주세요. 맞아. 아까 몰라가지고. GR 뭐라고 써있는데 뭐 이거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 See, funny thing 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1차 픽업이 14점대, 그리고 그 모래에 안아줘? 다리가 저 끌면 안 되는데. 올라오고 싶어. 좋아. 기다려. 1차 픽업이 14점대가 나왔고 2차 픽업이 70점대, 그리고 3차까지 했는데 3차 픽업도 180 정도 나왔어요. 얘기 좀 할게. 그러니까 1차 픽업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2차 픽업을 했고요. 2차 픽업 결과를 보고 원래 잘 더블링이 되면 다음 주에 초음파를 보자고 하셨었는데 더블링이 안 됐기 때문에 4일 뒤에 다시 픽업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4일 뒤에 3차 픽업을 했는데 그때 180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틀에 2배씩 더블링이 돼야 되는데 3차에도 더블링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와서 진료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3차까지 더블링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원을 갔죠. 저 같은 경우는 수치가 계속 오르기는 했는데 정상적인 수치로 오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였어요. 화학적 유산이나 자궁외 임신, 이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제발 자궁외 임신만은 아니길 바랬어요. 자궁외 임신 같은 경우는 일단 약물 치료 또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복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임신 준비를 못 한다고 봐야 되고, 약물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 약물 치료제가 항암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그 사이에 아기를 임신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기형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기형아 확률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자궁에 임신이 되면 제 몸도 너무 많이 상하지만 제가 또 다시 임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너무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정말 자궁의 임신만큼은 안 되고 싶었어요. 그날 방문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생님은 자궁의 임신으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초음파를 봤을 때도 뭐 어딘가에서 아기집이 보일 수 있는 수치가 피검 수치가 아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초음파로는 당연히 안 보이는 건데 저같이 이렇게 더디게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으로 봐야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 지금 제 몸에서는 지금 제 몸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든 일어나고 있는 건데 단지 검사로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화학적 유산이던 자궁의 임신이던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 그거를 우리가 검사로 확인만 안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궁의 임신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 볼수록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자궁의 임신으로 확정을 짓고 치료를 받기가 힘들다면 한 번 정도는 더 픽업을 해볼 수 있다. 어떻게 하실지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 충격받지 않고 싶어서 너무 좌절하고 싶지 않아서 어느 정도 다 찾아보고 가긴 했지만 자궁의 임신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발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선생님께서는 거의 확신하다시피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거든요. 이게 막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진짜 매일을 울었어요. 매일을 울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웬만하면은 빨리 치료를 해야지 나은 상황이니까 선생님 보셨을 때는 그러길 더 권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아직 검사 결과로 뭔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자궁의 임신으로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니까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는 딱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자궁의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피검 수치가 더 올라가고 안에서 더 많이 큰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 상황이면 정상 임신 범위에서는 이미 벗어났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이게 늦게 자궁에 아기집이 보인다고 해도 이거는 이미 정상 범위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후에라도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피검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내일 오전에 다시 피검을 하러 가고요. 내일 피검 수치를 보고 이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피검 수치를 봤는데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자궁의 임신이라고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의뢰서를 써주시면은 좀 큰 병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진료를 보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나은지 수술 치료를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가서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요즘에는 약물 치료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하면은 약물 치료로 많이 한대요. 근데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항암제다 보니까 약으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를 몇 번을 맞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한 번 맞고 수치가 떨어지면은 괜찮은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데, 두 번, 세 번 막 여러 번 맞게 수치가 안 떨어지면 여러 번 맞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사를 맞다가 수치가 오르거나 하면은 그때는 또 수술적 치료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약물을 맞다가 다시 수치가 올라가면 약물을 맞고 있는데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결국엔 수술 치료로 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 약물이 아무래도 항암제다 보니까 부작용도 아무래도 있고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좀 버티기가 힘든 강한 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궁의 임신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팔관에 착상이 돼서 나팔관 난간을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약물을 투여를 하면은 그 약이 전체적으로 나팔관에 영향을 끼쳐서 그게 나팔관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하가 되긴 한대요. 초기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술보다는 더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나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초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할수록 아무래도 제 몸에는 조금이라도 더 자극이 덜 되겠죠? 근데 이거를 희망의 끈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화학적 유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픽업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가 잘못하면 이 안에서 파열이 돼가지고 응급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출혈이 엄청 많이 날 경우에는 응급수술로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사실 겁도 많이 나고 처음에는 제가 임신이길 계속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만 컸거든요. 근데 이제는 차라리 그냥 화학적 유산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임태기가 점점 진해지길 바랬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임태기가 차라리 빨리 연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치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처음에 병원 진료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피검을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이유가 화학적 유산일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얘가 지금 늦게 착상하고 있는 걸 수 있는데 늦게 크고 있는 걸 수 있는데 내가 약물이나 이런 시술을 통해서 그거를 빨리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해서 한 번 더 픽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또 임태기를 해보고 이게 진해지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이게 지금 비정상 임신은 맞는 것 같다라고 저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거라면 차라리 빨리 추스리고 다시 빨리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가지고 제발 자궁의 임신이 아니라 화학적 유산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될지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본인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임태기 2줄까지 본 상황에서 좋은 생각만 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행복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최악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너무 정말 참담합니다, 솔직히.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힘들고 그걸 보고 있는 신랑도 힘들 거고, 신랑도 본인도 힘들겠죠. 본인도 이제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생각에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텐데 또 제 앞에서는 제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티도 못 내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털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병원을 다녀와서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그리고 한번 자궁의 임신이 되면 또 그 다음번에도 자궁의 임신이 될 확률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You never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 Yeah.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might get what you ask for, so you better be sure it's what you want. Oh.